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세뇌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제 여덟 번째 챕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API를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API가 뭐냐 하면은 제가 서버에 만들었던 걸 API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기 API를 호출해서 정보를 가져왔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구분점이 좀 모호하긴 한데 뭐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메서드가 있죠. 함수라고도 하고 메서드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객체가 다른 객체에 있는 걸 갖다 부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객체와 객체끼리 호출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어떤 메서드 호출이라는 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PI 같은 경우에는 앱과 앱끼리 호출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앱이겠죠? 같은 앱이 두 개 켜져 있어도 호출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서로 다른 앱끼리.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아마 다른 곳에 위치할 테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도 다를 것이고 환경도 다를 것이고 하지만 어떤 규격만 지켜주면은 되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사실 규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저 어플리케이션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 뭔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다가 가져다가 리턴 값으로 우리가 받아서 오는 거죠. 뭐 제이슨 리턴 값이 온다든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구분이 좀 사실 모호하긴 한데 예. 어쨌든 사실 뭐 API를 호출하더라도 이 앱 내에서는 또 메서드를 호출해가지고 그 기능들을 사용할 테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별개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API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API라 그래요. 뭐 사실 뭐 페이스북 API도 있고 트위터 API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서버와 우리 안드로이드 이 안스타그램 클라이언트에서 API는 어떻게 제가 정했느냐? 이제 뭐 HTTP 요 땡땡 3000까지 이 포트 번호고요. 그래서 이만큼은 이제 API 주소가 되겠죠? 예, 이만큼은 API 주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PI 슬래시 포스트. API는 제가 그냥 지정을 해준 거고, 포스트부터가 이제 API 기능 같은 걸 분류하는 겁니다. 뭐 이게 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API 호출인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건 API일 때 상황이고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메서드로 바꿨다. 메서드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그냥 하나 호출한 거에 불과하죠. 네,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 뒤에 보면 이제 뭐 포스트 물음표 하고 업로드는 뭐 넘버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키밸류 값으로 우리가 값이 전달이 된 거죠. 왜 이거 인터넷 브라우저에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요건 이제 겟 방식. 요 형태는 이제 겟 방식이죠. 물음표까지 포함해가지고 get 방식으로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get이 있고 지금 여기 포스트랑 HTTP의 get이랑 포스트는 다른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선 제가 정의한 포스트고요. 그다음에 get과 post 방식은 서로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소에 다 보이니까 이건 get 방식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글쓰기를 할 때 포스트 방식으로 사진 파일도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이랑 그 긴 글도 넘길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주소가 따로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포스트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별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자료 패킷이라고 해야 되나 자료 패킷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따로 넘길 거예요. 요 주소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요 포스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름이 좀 같아서 헷갈릴 수 있겠다. 아무튼 이제 업로드 이건 메서드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매개 변수가 두 개 들어갔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원래 255글자까지 아마 제한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겟 방식. 그래서 글자가 아마 많아지면은 포스트 방식으로 해야 돼요. 네.
아무튼 API가 뭐 요렇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래밍에서 메서드 부를 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예, 여기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API 방식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의사소통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예, 이거 뭐 참고용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인스타그램 실습을 하셨으면 따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죠. 예, 제가 이제 이거 어린이날 시즌 해가지고 좀 쉬는 주간에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다뤄봤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처음 다뤄봤는데, 자, 아무튼 보시죠. 인스타그램에서 앱이 있겠죠. 앱이 우리가 만든 앱이 여기 있고 우리가 OKHTTP라는 것도 설치를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액티비티가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fetch 오리진 fetch first 데이터였나? fetch async 데이터였나? 그래서 타임라인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거 갖다 제이슨 형태로 받는 그 처음에 호출하는 방식이 있었죠. 네, 그걸 처음에 해줄 때 이제 액티비티에서 지정해준 서버 주소로 넘어갑니다. 네, 일로 넘어가요. 이 색깔이 좀 후진데, 이 정도? 눈에 안 띄어. 파스텔 톤. 눈에 안 띄어.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에 넘어가고요. 처음엔 이제 EC2라는 것은 가상 컴퓨터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지금 제공하는 다 상품들이에요. 네. 전 지금 이제 프리티어라고 해서 회원가입하고 1년 동안은 그 제한량만 지키면 무료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EC2 서버가 있고요. 이거 이제 컴퓨터를 제가 임대를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임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 EC2 서버에 제가 HTTP 서버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돌리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루비 온 레일즈라는 언어로 작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사실 통합되어 있긴 한데, 되게 간편하게 통합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엔진엑스나 패신저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HTTP 신호를 갖다가 제 컴퓨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구축을 했고요. 제가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통해서 이제 얘가 지금 겟방식이 들어왔어 라고 여기다 요청을 내려주면요, 얘가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얘가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갖고 와야겠네 해서 우선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보여줄 게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얘 지금 서로 다른 기계예요. 물리적으로 아마 다른 장치에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서버 컴퓨터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용 컴퓨터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자료 저장소용 따로 이제 머신이 있는데, 아무튼 서버에서 이제 일로 호출하겠죠. 자료가 있느냐라고 호출할 거고요. 그래서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안 이뻐. 다시 자료들을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기계고요. 이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뭐 우리가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오픈소스 포스트그리SQL을 썼는데 한번 궁금해서 써봤습니다. 네. 또 아마존에서 다양한 SQL을 적용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궁금해서. 예, 그래서 이거 괜히 이런 거 막 다 쓰느라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금방 했으면 됐는데, 예. 보통은 이래 우리가 EC2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도 넣고 스토리지도 넣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한테 예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저의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할 때는 절대 서버 컴퓨터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어놓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버 컴퓨터는 말 그대로 사용자 응답만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이거 스토리지 이거 저장소 관리하고 이런 거 하는 데는 그 자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느려지니까 사용자의 응답을 가장 빨리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별개로 둡니다. 이게 원래 맞아요. 이게 진짜 IoT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이제 포스트로 갖고 왔고,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요. 자료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응답을 해주죠. HTTP 서버한테 이제 응답을 해줍니다. 응답을 OK HTTP 통해서 우리가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OK HTTP가 중간 도개교인 거죠. 요청도 얘가 보내고 응답도 얘가 받고. 왜 안 그려져? 네, OK HTTP한테 응답을 받는 거죠. 실제로 얘도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OK HTTP에서 여기 오는 형태는 제이슨 형태잖아요. 그쵸? 자, 글자를 좀 쓸게요. 이 부분이 사실 한눈에 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제이슨 형태로 올 거예요. 올 때는. 여기서 만들 때는 그냥 그 HTTP 방식대로 보냈는데, 여기 요청할 때도 제이슨 형태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데 아직 그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폰스로 다시 제이슨으로 오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냥은 못 읽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제이슨, GSON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쵸? 클래스로 만드는 거 우리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액티비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미 배열로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었던 거죠. 뭐, 네. 이 주소가 있었는데, 3000 API 호스트. 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제 API 호출인데, 이게 지금 제이슨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갖다가 객체화 시켜가지고 리사이클러 위에 보여주려면 JSON을 통해서 거쳐간 거죠. 컨버팅이 됐다고 하는데, 파싱도 되고, 컨버팅도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겠죠? 사진은 아직 사진은 지금 다른 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제이슨에도 보면 사진의 주소만 존재하죠, 지금. 어딨어? 네. 요 사진의 주소만 존재하잖아요. 요거만 존재하죠. 그래서 요 주소로 갔다가 이건 이제 이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 사진만 들어가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자료 접근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글라이드에서 리사이클러 뷰가 글라이드 할 때 우리 뭐 URL하고 로드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또 얘를 개별적으로 통해서 이번에는 이 글라이드의 요 OKHTTP 할 때는 그 주소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EC2 서버가 아니라 S3라는 저장소 서버로 가죠. 그래서 얘로 바로 요청을 하고요. 아, 왜 안 돼? 네, 일로 바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받아지는 겁니다. 일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주소를 받아왔으면 그 다음에 글라이드가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다시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뭐 서버를 간단하게 따시는 분들은 이 S3를 접근 안 하고 얘가 다시 EC2 서버에 있는 저장소로 가긴 하겠죠. 근데 보통 여기는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서버 따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나누는 게 맞아요. 사실은 나누는 게 맞고요. 용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사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구현되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지우고 이런 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 S3 스토리지는요, 여기 좀 이미지들이 업로드된 이미지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CDN이라는 요 CDN 있죠? 요 CDN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자료 저장소에 배포를 시작합니다. 뭐 미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에다가 미리 뿌려두는 겁니다. 왜냐면은 해외에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접근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요 정보로 갖다가 접근하면 더 빠르니까. 그래서
CDN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데이터를 동기화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 소위 말하는 캐시죠, 캐시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캐시를 더 만들어가지고 백업을 해놓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글라이드는 나중에는 S3로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가 글을 올렸을 때는 당연히 일로 먼저 올라갈 테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나중에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되게 복잡해요. 인프라 구축하기 복잡한데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리소스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게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뭐 보통 우리 뭐 게임 받으실 때 클라이언트 받으시잖아요. 뭐 롤 클라이언트 받고 그 해외 게임들이면 다 CDN 사용해 갖고 대용량 파일 다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한 서버에서 이거 다 보내면은 터지거든요. 너무 느려서. 예. 아무튼 지금까지 서버 현황은 이렇고요. 아직 저도 이거 CDN은 구현 안 했습니다. 이거 세 개는 다 구현을 했는데. 예. 아무튼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서비스는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무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존 보시면 네, 여기 엄청 서비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 EC2, RDS, S3. EC2는요 지금 제 컴퓨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예, 돌아가고 있고 뭐 IP 이렇게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그 RDS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S3. 이거 이제 데이터 파일들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네, 이미지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 뭐 예, 나오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을 받아오는 건 했는데 글을 이제 쓰는 거랑 이미지 올리는 걸 아직 안 했죠. 그건 이제 다음 강의 때 하겠습니다. 아직 HTTP 요게 끝난 게 아닌 걸 알고 계시고요. 네, 뭐 실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 지금 주소가 좀 변경이 되는데 그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